미디어제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간 뉴스 칠판 2021년 3월 3일 이 첫 방송입니다. 주간 뉴스 칠판은 매주 수요일 오후 7시에 미디어제트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는데요. 오늘 첫 방송을 시작으로 저희가 부족한 점들을 보완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뉴스 칠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뉴스 칠판 방송을 고지를 했더니 SNS에서 어떤 분이 뉴스에 적는 칠판이 아니라 뉴스를 칠판이다 그런 말씀을 하신 분도 계시는데요. 기존에 여러분들이 따분하고 별다를 게 없는 어느 채널을 틀어도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뉴스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충족시켜주는 그러한 뉴스 칠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더불어 3월 2일부터 충북에서 가장 큰 전광판, 가로 12m, 세로 8m 크기이고요. 최근에 LED 전구를 교체해서 해상도가 가장 좋은 전광판인 이 청주대교 앞 전광판에 저희 미디어제트가 제공하는 헤드라인 뉴스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나가시다가 그곳을 한번 쳐다봐 주시면 미디어제트의 헤드라인 뉴스를 만나실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지금 장갑을 끼고 있는데 이게 무슨 당구 칠 때 퀴대 잡는 그런 장갑이 아니고요. 저희가 이 앞에 있는 액정을 통해서 여러분께 뉴스를 보내드리기 때문에 이 액정 위에서 잘 미끄러질 수 있게끔 이 업체에서 제공한 장갑입니다. 그래서 좀 약간 제가 볼 때 좀 웃기는데요. 여러분들 좀 웃지 마시고 한번 잘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순서에 주제가 청주 지하철 시민의 빛과 어둠인데요. 지하철 시민 하면은 저희가 어렸을 때 서울에 있는 사촌 동생이 청주에 내려오면은 청주는 시골이다라고 표현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청주만 시골이 아니라 뭐 부산이든 어디든 간에 서울이 아니면 다 이제 시골이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그때 어떤 저의 열등감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청주에는 왜 지하도가 없고 청주에는 왜 육교가 없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했었는데 뭐 다 아시다시피 청주에 있는 육교는 지금 다 철거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보행자 중심의 어떤 사람 중심의 그런 교통 편익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철거가 되고 있는 건데요. 그렇다면 지하철 과연 청주에 지하철이 필요한 것일까에 대해서 한번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 저희가 왜 뉴스 칠판을 준비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왜 뉴스는 겉핥기만 하는가? 겉핥기만 하는가? 첫 번째 이유는 제가 분석한 이 세 가지 아주 주관적인 분석입니다. 호기심 부족이나 아니면 기자개인의 게으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뉴스를 보면 저는 요즘에 보면 볼수록 궁금한 부분들이 많아지는데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뉴스를 제가 이렇게 다 봐도 해소가 되지 않고 어떤 뉴스에서 부족한 부분이 다른 뉴스에도 부족한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바로 게으름입니다. 바로 이제 기관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중심으로 자료를 바탕으로만 기사를 쓰기 때문에 기사에 결여된 부분이 어떤 기사를 보던 간에 별반 차이가 없다. 이런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청주가 지역사회이다 보니까 충북이 지역사회이다 보니까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그런 게 있다라는 거죠. 학연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개인적 관계에 의해서 쓸 거 안 쓸 거 갖다 가려서 쓰는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기사로 인해서 복잡해지는 것. 특히나 이 고소라든지 고발 등을 이제 피하기 위해서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 저는 사실 왕성한 호기심을 가지고 게으름을 극복해 가면서 뉴스 칠판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또 좋은 게 아니라 어떤 것이 우리 지역사회를 더 진보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뉴스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고소나 고발은 저도 피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청주교육지원청하고 저희가 같이 하는 업무가 있어서 가끔 전화가 오거든요. 299번으로 시작하는 전화가 오는데 저는 그때마다 뜨끔뜨끔 놀랄 때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검찰청 국번이 299번이거든요. 과거에 전화를 받았던 그런 기억 때문에 저에게 트라우마가 남아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될 수 있으면 고소고발은 피해가면서 여러분들의
호기심을 충족할 수 있는 그런 뉴스를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갑자기 그 청주의 지하철 얘기가 나오는가? 여기 잠깐 제가 현수막을 보여드리면 이런 현수막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4차 국가철도망의 구축 계획 반영을 기원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 위에 핵심은 그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4차 국가철도망의 구축 계획 반영을 기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그 위에 보면은 청주 도심을 통과하는 충청권 광역철도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청주 도심을 지하철로 통과하는 그런 그것을 만들자라는 그런 열풍이 지금 지역에 불고 있는데요. 요 계획도를 보시면 오송역이 여기에 있고요. 청주공항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송역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그 호남고속철과 경부고속철이 교차하는 분기역으로서 앞으로 우리나라 어떤 국가 교통망의 가장 중요한 그 핫플레이스라고 할 수가 있는데 또 한 가지는 이 청주국제공항입니다. 청주국제공항은 우리나라 국토의 중앙에 그 위치한 그 아주 좋은 입지 때문에 그 접근성이 가장 좋은 공항으로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 오송역에 내려서 청주공항까지 갈 수 있는 교통편이 꽤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요 그 충북선을 이용할 경우에는 17분이면 오송역에서 이 청주공항에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서울역에서 그 인천국제공항까지 가는 그런 경우에는 그 급행 열차를 탄다고 하더라도 1시간 이상이 훌쩍 더 많이 걸리는 그런 것에 비한다면 이 청주공항의 입지는 굉장히 훌륭하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 정부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충청권의 4개 시도지사들이 그 오송역에서 청주국제공항을 가는 열차편을 갖다가 좀 확보해 달라는 그런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충북선이 아니고 그 옆에 빨간 선으로 해서 이렇게 기역자를 엎어놓은 것 같은 요 구간을 갖다가 바로 이 청주 도심을 통과하는 지하철로 만들어 달라는 이런 계획을 갖다가 정부에 건의를 하게 되면서 최근에 이것을 요구하는 여러 가지 뭐 기자회견이라든지 또는 뭐 지자체장들의 중앙부처에 대한 건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잇따르고 있고 그 오늘 뉴스를 보니까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청주 도심 통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런 발언을 한 것으로 뉴스에 보도가 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자, 이런 퍼포먼스도 있었죠. 최근에 지금 여기에 그 세 분 중에 가운데 있는 요 분이 바로 박문희 이 충청북도의회 의장이고요. 오른쪽에 제가 볼 때 오른쪽에 계시는 이분은 건설협회 관계자고요. 왼쪽에 있는 분은 또 여성단체 관계자 이렇게 세 분이 지금 절을 하고 있는데 이 절을 하고 있는 장소가 바로 청주시청 옆에 있는 옛 청주역을 재현해 놓은 그 옆에 있는 철도 구간입니다. 옛날 그 충북선 청주역 철도가 지나갔던 부분을 한 20m쯤 그 재현해 놓은 그런 공간인데요. 여기서 이분들이 지금 삼보일배를 하는 그런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분들이 하고 난 다음에 최충진 이 청주시의 의장도 퍼포먼스를 했고요. 지금 계속 이렇게 이어가고 있는데 사실 이분들이 한 것을 그 삼보일배로 봐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좀 제가 이제 이 본질과는 좀 상관이 없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분들은 이 삼보일배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그 불교의 수행 방법입니다. 티베트에 사는 사람들이 그 구도를 하는 차원에서 오체투지라고 하죠. 이마부터 시작해서 몸에 있는 4개의 꿈치를 다 대고 엎드려가지고 절을 하는 그 오체투지의 절로 3번을 걸어가고 오체투지를 하고 이렇게 가면서 무려 2,500km를 갔다가 가는 그런 수행 방법이 바로 이 삼보일배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2003년도에 새만금 개발을 반대하는 4대 종교의 성직자들이 제 기억으로는 한 65일인가요? 굉장히 장기간 동안 이 삼보일배 행진을 하면서 이 삼보일배가 기원이라든지 투쟁의 방식이 됐는데 이 삼보일배의 정신은 뭐를 개발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개발하지 말라는 것을 할 때 주로 삼보일배를 활용하는데 이례적이게도 이번에 충청북도에서 도심
통과 지하철을 요구하면서 삼보일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상을 정확히 확인해 보면 삼보일배가 어떤 방식이냐면요. 구보삼배입니다. 그러니까 삼보일배 절하면서 한 3번 정도 가는 식으로 그 삼보일배, 정확히 말하면 삼보일배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삼보일배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이유, 지하철을 만들어 달라 이건데요. 저는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충청권에 요구한, 여기에는 뭐 꼭 청주 도심 통과 철도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반영되는 것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미리 밝혀둡니다. 그리고 오송에서 청주공항까지 가장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과연 지하철인가에 대해서는 바로 선동보다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지하철 반대가 아니라 선동보다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공론화를 하고 살펴볼 것인가에서 저는 3가지 관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첫 번째는 건설 비용, 그 다음에는 지하철을 만들어 놨을 때 운용 예산, 세 번째는 시민 편익, 이렇게 3가지 관점에서 저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조치원에서 오송, 그 다음에 이 청주 시내를 거쳐서 청주공항까지 도심을 통과하는 지하철을 만들 경우에 이 길이는 약 26.7km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충청권 광역철도 사업비에서 이 구간을 만들어내는데 들어가는 돈은 현재 1조 4,598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마어마한 돈이죠. 이렇게 1조 5천억 정도의 돈이 들고, 이 예산의 70%는 정부가 부담을 하지만 이 30%는 도와 청주시가 부담해야 하는데, 그 금액만도 4,267억 원으로 4천억 원이 훌쩍 넘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지하철을 만들어 놓으면 그만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난달 18일에 대구에서 도시철도에 노사가 함께 모였습니다. 모인 이유는 뭐였냐면은 도시철도 공사들이 부담하고 있는 막대한 비용을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라는 건데요. 이 도시철도 공사가 부담하는 적자는 도시철도 공사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지자체에서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예산인데, 무려 2조 가까운 예산이 지난해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서울이 1조가 넘고요. 그 다음에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그러니까 서울 포함 6개가 다 적자인데, 가까운 대전이 390억 원, 광주는 374억 원의 적자가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인구로 보나 이용자로 보나 서울이나 부산, 대구 이런 데는 좀 운영이 잘 되고 있잖아요. 이용자가 많잖아요. 인천 같은 경우에도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지하철이 잘 운영되고 있는데, 딱 보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기본 운임보다 수송 원가가 더 높기 때문에 타면 탈수록 손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저희가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은 청주의 지하철을 만들 경우에 과연 적자 아니면 아주 적은 폭의 적자에 운영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에 반해서 또 한 가지 방법은, 제가 아까 잠깐 도면을 보여드렸지만은 빨갛게 그려놓은 이렇게 도심철도를 이용하는 구간이 아니고 파란색에 기존에 있는 충북선을 활용하는 오송에서 공항 접근이 있거든요. 이 방법은 어떨까라는 것을 제가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저는 제가 미디어제트 이 방송을 시작하면서 지난해 오송역에서 청주공항역까지 현재 충북선 철도에 청주역이 있고요, 오근장역이 있고, 그 다음 역이 오송에서 3번째 역이 바로 청주공항역입니다. 여기까지를 제가 충북선 철도를 타고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저희 방송에 그것을 알려주마에 나온 적이 있는데 17분이면 갈 수가 있습니다. 길이도 이렇게 청주를 돌아가는 것은 한 26km가 넘지만은 바로 가는 노선의 길이는
한 20km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렇게 갈 경우에 지하철을 팔 때 들어가는 비용은 한 푼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기존 충북선 철도를 활용해서 기존의 충북선 자체로는 그 편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다른 기차를 뭐 셔틀 열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그 부족한 부분을 충분히 메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그 정부 4차 국가철도망 계획 그리고 충청권의 4개 시도지사가 합의한 부분도 오송역에서 청주공항, 그러니까 오송역이라는 부분은 뭐 세종이라든지 대전 다른 지역에서 와서 오송을 경유해서 청주공항까지 얼마나 편리하게 가는가의 문제인데, 이런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충북선을 활용할 경우에 많은 부분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그래도 청주 구도심이 중요하지 않은가, 여기가 청주 옛날 시가지인데 여기를 통과해야 하지 않는가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청주의 새로운 발전축은 미호천 축입니다. 그렇게 볼 때 앞으로 이 충북선 오군장역과 청주역 사이에 북청주역이 또 생길 계획이 있거든요. 이렇게 볼 때 굳이 이미 개발이 되어 있는 구도심을 통과하는 노선보다는 새로운 발전축인 충북선을 활용하는 것도 괜찮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대부분의 도시들이 철도를 도심에서 바깥쪽으로 그 이설하는 쪽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청주역의 경우에도 지금 청주시청 바로 옆에 청주역에 있다가 1960년대 말에 과거 MBC가 있던 우암동으로 갔었고요. 다시 1980년대에 정복역이었던 현재 청주역으로 옮겨왔거든요. 이렇게 바뀌어간 것들을 고려할 때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치원에서 청주역까지 충북선을 활용하면 20km에 불과한데 과연 충청권 다른 시도들은 어떤 노선을 바랄 것인가, 또 저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하철과 시내버스의 시민 편익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청주 지하철 운영비가 앞서 타 지역도 저희가 예를 드렸지만은 연간 500억 원에서 760억 원 정도의 운영비가 필요합니다. 이 운영비를 적자를 내지 않고서 운영하기 위해서는 연간 한 5천만 명 정도, 그러니까 하루에 약 14만 명 정도가 이용을 해야지 정상 운영이 됩니다. 하루 14만 명, 이게 많은 숫자일까요? 아닐까요? 비교할 수 있는 예를 들어 보인다면 청주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지난해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승객이 많이 줄었죠. 한 7만 명 정도로 줄었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10만 명 정도가 청주 시내버스를 하루에 운영을 하는데, 지하철이 14만 명을 이용하려면은 시내버스 승객이 다 이 지하철로 옮겨가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과연 가능할까요? 자, 지하철의 노선은 오송에서 소위 말하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T자 구간, 간선도로 있죠. 그걸 따라서 쭉 들어오는 겁니다. 고속버스 터미널 앞을 지나갈 테고, 또 공단오거리를 지나갈 테고요. 사창사거리를 지나서 상당공원에서 턴을 해서 뭐 청주대 방면을 꺾어서 이렇게 가는 그런 코스인데요. 이게 소위 말하는 T자 노선의 반인데, 청주시 시내버스 승객의 94%가 이 T자 노선에 몰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주시 시내버스 노선이 굉장히 불합리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바로 이 T자 노선에 몰려 있기 때문이에요. 청주시가 2021년 올해부터 이 준공영제를 합니다. 바로 뭐냐면 시내버스의 노선권을 시가 가져오는 건데, 그래서 소위 말하는 수익이 많이 나지 않는 노선에도 시내버스를 청주시가 배치를 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볼 때 과연 일단 이 한 줄 노선의 지하철은 청주시의 현재 황금 노선과 거의 판박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철과 시내버스는 출혈 경쟁을 하게 될 것이고, 결국 시내버스 승객과 지하철 승객은 제로섬 게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쪽이 많아지면 한쪽이 줄어드는 형태의 그런 제로섬 게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하철이 시내버스에 비해서 경쟁력이 있을 것인가를 봐야 되는데요. 저는 경쟁력이
높지 않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첫째, 서울처럼 정말 지하철이 그물망으로 짜여진 경우에는 지하철을 이용해서 어디든 다 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청주의 지하철 노선은 대전처럼 또는 대구처럼 한 줄 노선입니다. 한 줄 노선의 경우에는 그 노선에서는 빨리 이동할 수가 있겠지만은 다른 곳에 가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내려서 다른 교통수단으로 환승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데, 지하철역에서 또 계단 밟고 올라와서 버스 환승하고 뭐 이렇게 가는 부분이 더 불편하다라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시가 이제 준공영제를 하게 되면서 시내버스 노선을 대폭 개선할 것이기 때문에 시내버스가 저는 훨씬 더 편리할 것이고, 앞으로 더 이 노선이 개선돼서 소위 말하는 외곽을 도는 순환 노선과 지선과 또 간선과 이렇게 시내버스 노선 체계가 개편이 되고 무제한 환승으로 전환이 되면, 전주나 이런 데는 한 달에 4만 원만 내면은 시내버스 하루에 10번, 100번 갈아탈 수 있거든요. 이렇게 바뀐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시내버스가 충분히 청주교통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 도심의 지하철역, 청주 지하철역은 3km마다 한 번씩 5개 역 정도를 만든다라고 합니다. 이 한 줄 노선조차도 지하철역을 만들면 만드는 만큼 돈이 들어가고, 또 역을 만들어 놓으면 또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목표가 3km마다 하나씩 5개 역인 거예요. 5개 역인 겁니다. 그러면 답이 딱 나오지 않습니까? 어디 있을까요? 일단 제가 볼 때 오송 출발해서 어쩌면 충청대 앞에 한번 쓸 것 같고요. 거기도 안 쓸 수 있습니다. 바로 그냥 고속버스 터미널까지 아마 올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내려야 되는 분들은 제가 볼 때 무조건 시내버스 타는 게 더 편리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 설 수 있는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아마 사창사거리 한번 서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상당공원, 아마 그 다음에 내덕칠거리, 뭐 이렇게 해서 서면 5번 만에 가게 되는 거거든요. 이건 제가 볼 때 정확히 지금 시내버스 747번, 747과 판박인데 747을 타는 게 낫지 굳이 이렇게 5번 쓰는 지하철 저는 타지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앞으로 이 준공영제 예산 현재도 300억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준공영제 하기 전에도 이미 시내버스 적자 300억 정도를 청주시가 지원해 왔는데, 여기에서 50억에서 한 200억 정도, 여기서 550억을 바라본 거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시내버스 적자 운영이 커졌을 때를 고려한 거거든요. 적게는 50억입니다. 한 100억 정도를 더 지원하면은 청주시가 시내버스 노선을 시민 편익에 맞게끔 그 운영권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 준공영제를 실시하면서 비수익 노선에도 차량을 배치하는 이런 시내버스가 있는데, 지하철을 만들어서 이것을 교란시키고 또 수많은 적자를 가져가고 결국에는 그 지하철과 시내버스가 제로섬 게임을 해야 하는 이런 상황을 만들 필요가 있겠는가에 대해서 저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가 그 오늘 방송을 준비하면서 내용을 이제 정리를 했고, 방송 직전에 제가 내로라는 교통 전문가와 통화를 했는데 놀랍게도 그분의 생각이 제 생각과 비슷하다는 것을 제가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은 어차피 이 문제가 지금의 어떤 이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서 중요한 것은 조치원에서 오송에서 청주공항을 연결한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그것이 충북선을 활용할 것인가 아니면은 청도심을 통과할 것인가의 문제는 사실 지금 선으로 그려놓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 전문가의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은 10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 사이에 비용과 편익에 대한 그 예비 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고, 이 사업이 실행되는 것은 지금 선을 그어놓은 것이 아니라 당시의 어떤 예타 결과에 따라서 진행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과도하게 선동되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의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제 생각도 바로 그것입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바로 저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선동이 아니라 공론화라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다소 민감할 수 있는 이 문제를 지하철 문제를 오늘 저희가 제기한 것도 바로 이제는 이 정치권의 선동이 아니라 바로 지역사회에 침착하고 냉정한 공론화가
필요하다. 바로 이런 취지에서 이 주제를 저희 뉴스 칠판의 첫 주제로 삼았습니다. 제가 오늘 처음으로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매우 어색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미숙한 점도 많았습니다만은 더 잘 준비해서 다음 시간부터는 더욱 화끈하고 뜨거운 주제로 미디어제트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디어제트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첫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